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민주당은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는 지역주의 조작 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경기도가 수원 광교 신청사 예정지 옆에 1,400억 원을 들여 대규모 문화공연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방송 투쟁으로 2008년 해직된 노종면 YTN 기자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새 아침 시사 프로그램 노종면의 뉴스바 진행을 맡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훈련 첫날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회의를 하고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한 것에 대해 공공연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기반 설비 점검 작업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는 지역주의 조작 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됐던 어제 조명철 의원과 권은희 과장과의 일문일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대답하세요. 근데 왜 권은희 과장님께는 유일하게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광주의 딸이라는 말이 붙을까요?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조명철 의원의 광주경찰 발언을 듣고 한 사람이 떠올랐다. 제가 그분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됐을 때 축하에 가까운 논평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정현 수석을 정조준했습니다. 뒤이은 박용진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했던 광주경찰 발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 그리고 광주 출신의 정치인 이정현 홍보수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2번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행위가 맞습니까? 고향이 광주라는 이유로 청문회 석상에서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받고 모욕당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평양 출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버젓이 국민들 앞에서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의 개인적인 입장이든 청와대 입장이든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회피하실 만큼 비겁하거나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꼭 의견 듣고 싶고요. 한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청문회에 출석한 다른 경찰청 증인들이 수사 압력을 못 느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 더 큰 의혹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표창원 교수의 말입니다. 증인이 다들 모두 이제 전현직 경찰관들인데 같은 경찰인데 왜 14명의 말하고 권은희 과장 1명의 말이 다른가? 그러면 다수가 옳은 것 아니냐? 이런 궁금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은 다수결은 아니죠. 항상. 진실은 다수결이 아니죠. 오히려 10여 명의 경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서로 간에 개인차도 있고 의견차도 있고 특히 그 CCTV 동영상 보면 뭐 수사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서로 이견이 있었고 총돌도 있었다는 것이 있고 그것이 또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근데 오히려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정리돼서 한 목소리 한 이야기로만 나오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한쪽 그 수가 많은 쪽은 만들어진 사실, 합의된 사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경기도가 수원 광교 신청사 예정지 옆에 1,400억 원을 들여 대규모 문화공연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신문화의 전당은 건축 연면적 18만 2,160제곱미터로 기존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 문화의 전당의 1.8배,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의 1.5배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부지 매입비 720억 원, 건축비 700억 원 등 1,420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의회 강득구 대표 의원은 정치 논리로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한 강득구 의원의 말입니다. 예. 네. 내년 불출마를 흘리는 것도 4년 후 대선을 겨냥한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년에 출마하겠다 입장 정리를 한 건 아니지만은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인 최종 목표점은 대선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파기 이 부분도 사실은 도지사 김문수 입장이 아니고 잠재적 대선 후보 김문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정무적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활용해서 본인의 그 이미지를 좀 강화하고 이슈의 중심에 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좀 본인의 그 인지도를 올리고 이런 소위 말하는 노이즈 마케팅을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정방송 투쟁으로 2008년 해직된 노종면 YTN 기자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새 아침 시사 프로그램 노종면의 뉴스바 진행을 맡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신설되는 노종면의 뉴스바는 언론 자유가 위축되는 현실 속에서 수준 높은 탐사 보도와 더불어 현안을 발빠르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첫 방송은 9월 2일이며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한편 노종면 기자는 지난 16일 언론인 촛불 집회 자리에서 방송 언론은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다. 여기 모인 언론인들이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치자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새 프로그램 노종면의 뉴스바의 풀네임은 노종면의 뉴스 바리케이트입니다. 당시 노종면 기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말만 되면 해운대에 얼마가 모였느니? 계곡에 얼마가 모였느니? 인파에 환장하는 것들이 피서를 마다하고 휴일을 반납하고 그 더운 날 광장에 나와서 또다시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유신 독재 시절부터 이어오신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칩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 훈련 첫날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회의를 하고 확권 안보 태세 확립을 주문한 것에 대해 공공연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에서 전쟁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남한 당국자들은 우리의 성의와 인내성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조평통은 이어 남한 당국이 계속 우리와의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 관계는 또다시 악화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해 수습할 수 없는 파국적 휴가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기반 설비 점검 작업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한국전력과 KT, 수자원공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37명은 오늘 오전 9시 개성공단을 방문해 전기와 통신,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사전 점검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 관계기관은 지난 17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시설 점검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통일부는 사전 시설 점검이 마무리된 뒤 각 입주 업체별로 방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납치된 민주주의, 국민이 되찾아야 한다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저희 일선 경찰관들은 저를 많이 지지하고 저희 경찰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정까지 계속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청문회 말미에 한 말입니다.
권은희 과장의 답변에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발언과 신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15명의 분석관 여러분들이 권은희 수사과장을 왕따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국민들로부터 왕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도에서 쉬는 동안 작당 모의하는 것은 우리 당직자들이 다 보고 사진 찍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증인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권 독립 되겠습니까? 권은희 수사과장의 소신 증언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들의 응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마저 왜곡하고 부인한 수뇌부와는 달리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당당하게 밝힌 권 과장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틀간의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이 나라 공직자들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장,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고위 공직자들의 뻔뻔한 민낯을 봤습니다. 2차 청문회에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를 포기한 채 권력과 상급자의 종을 자처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서글픈 초상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을 변호하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진면목을 재확인한 것도 소득이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실패로 귀결된 국정조사는 아닙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은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국정원을 해체 수준에서 개혁해야 하는지, 왜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가 공허하게 들리는지, 왜 새누리당이 김무성, 권영세의 증인 채택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지, 이제 국민이 국정조사를 통해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촛불을 들어서라도 국민이 직접 특검에 의한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원과 경찰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와의 올해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확정했으며 첫 교대 근무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두 번째 교대 근무조는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씩 집회를 열며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2일 사측과 임단협을 재개하며 회사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의미로 정상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열대야는 한풀 꺾였지만 낮에는 막바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지방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이천의 낮 기온은 33도, 수원과 대구는 34도, 전주는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목요일과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수그러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7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문희정이었습니다.